안녕하세요. 척수장애인 직업생활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이효성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척수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업 상담이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직업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아마 각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이해에 기반한 어떠한 직업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그런 역량을 어떤 직업에서 받아줄 수 있고 어떤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나, 그러는 어디에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구직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 세계로 진출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척수 장애인 여러분들은 중도의 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장애 입기 전과 후에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이렇게 능력 파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어렵고,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여러 가지 직업 상담이나 직업 능력 평가나 그리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 처음에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직업 상담이나 직업 평가, 직무 체험 등을 통해서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나의 상태에 맞게 발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면 직업 훈련을 통해서 전문 지식도 습득하고 역량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취업 지원을 통해서 직접 직업 세계로 들어가는 고용 연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됐다라면 고용 유지 부분인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T, 사물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D, 데이터 부분, 문자라든지 숫자, 이런 부분입니다. P, 사람 서비스에 대한 부분. A, 아트, 문화 예술에 관한 부분. 내가 어떤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할 때 더 마음이 편하고 내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내가 어떤 직업에 가고 싶다, 고려 요소들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이렇게 따라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쪽의 취업에, 어떤 쪽의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중심으로 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벤처 기업, 그리고 내가 직접 창업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직장에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처에 있어서도 도시에서 일하시는 게 좋은지, 지방이 좋은지, 아니면 나는 경기 수도권 지역만 이제 하겠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몇 시간을 또 일할 수 있는지, 8시간 일할 수 있는지, 4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지, 적정 급여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좋아하는 부분을 적성을 반영한 거를 할 건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많은 가운데 같이 일하는 회사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비장애인들 가운데 이제 섞여서 일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할 때 마음이 편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준비 단계를 마치고요. 이제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돼서 국가에서 의무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을 일자리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맨 처음에 2%로 시작된 게 지금은 3.8%까지 많이 올라가서 의무고용률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고용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50인 이상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의무고용 시장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관련 법령도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개입이 없었습니다마는 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이 설립된 이래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 중심의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저희가 고용 부담금 업무를 노동부로 받으면서 장애인 고용공단의 고객이 이제 사업주에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발되게 되었고요. 같은 시대에 사업주가 이제 기능이 일할 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고용개발원도 개원해서 적합직종 확대 연구라든지 다양한 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그 직업 훈련을 하게 되는 직능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5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회사를 이렇게 설립할 때 정책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장애인 중심 사업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직업훈련 인프라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는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든지 맞춤훈련센터 이러한 인프라가 개소가 되었고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법 제도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증 더블 카운트 제도가 만들어져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혜택을 이렇게 주기도 하였고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의무가 부여됐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그 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IT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 분야가 확대된다든지, 그 디지털 훈련센터를 통해서 그 IT 부분의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인력을 양성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2025년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동탄 직업능력개발원을 개원해서 여러분들의 그 공공 직업훈련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착된 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과거에 수동적이고 어떤 그런 이미지였다면 현재는 능동적, 역동적으로 장애인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일자리를 개척하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은 지체장애인 부분이 과거에는 많은 주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발달장애인 부분이 30세 이하에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척수장애인 여러분들은 어떤 연령대에 상관없이 중도에 이렇게 장애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사실 일자리 영역에서 많이 귀하고 저희가 많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저희가 장애인과 사업주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관문은 지금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 적응 지원을 위해서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든지 비용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희망하는 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시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문 상담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나의 직업적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단계는 취업 역량 강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공 직업 훈련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민간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는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근로하는 현장에 근로지원인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법률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다음에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각 단계별 수행 완료 시 참여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서 취업으로 이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사라든지 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지 훈련센터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매우 숫자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척수장애인 여러분께서 원활한 상담을 받거나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많이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6개의 지역본부와 14개의 지사, 그리고 하여튼 그 전국적으로 이제 지사에서 모든 허브 역할을 맡아서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해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숙을 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센터가 사실은 없었는데 현재 26개 훈련센터를 운영해서 합숙은 아니지만 비합숙 형태로 여러분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다 이제 무료이고 또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필요 없이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의 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원은 여기 화면에는 5개소지만 최근에 동탄이 개원을 해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맞춤훈련센터 4개소, 디지털훈련센터 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9개소, 사이버훈련원 1개소, 그다음에 직업훈련 기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관인데요. 전국에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쾌적한 기숙사와 각종 편의시설로 안정적인 훈련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심리재활이라든지 기초학습이라든지 건강관리, 인지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것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스마트 경영부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인베디드 시스템, 스마트 출판 인쇄, 비즈니스 콘텐츠 디자인 등등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까지 연결을 할 수 있고, 훈련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숙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에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사, 전문의 촉탁 운영이 배치되어 있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코칭 지원 부분에서는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미지 컨설팅, VR 기기를 통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코칭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이러한 능력 개발원이 있나 살펴보면은요. 먼저 1992년도에 제일 먼저 생긴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은 지금 일산 탄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연 훈련 캐파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개원한 부산 직업능력개발원은 이제 부산의 기장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훈련 캐파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은 2002년에 개원했고 이제 훈련 캐파는 130명입니다. 그리고 대전 직업능력개발원은 2000년에 개원하였고 90명, 전남 직업능력개발원은 2002년에 90명을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최근 개원이 된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2025년도에 이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연간 300명을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원이 돼서 척수장애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에 저희가 낙후된 기숙사를 완전 새롭게 개원해서 척수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꾸며 놓았고요.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역시 쾌적한 훈련 시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AI,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신소재 개발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4차 산업형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곳은 바로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BF 인증 최우수 등급 최첨단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훈련 정원 300명, 연간 1000명 넘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업 수요 맞춤형 특화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 기술의 실무를 체험하는 소통형 하이브리드 훈련 공간 이노웍스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모션 시뮬레이션실에서는 지게차, 굴삭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운송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분석, 반도체 품질 분석, 스마트 응용 계측, 3차원 정밀 측정, 디지털 융합 사무 등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 유망 직종들도 훈련할 수 있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 설비, 전기, 실내 건축, 전산 세무 회계, IT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도 있어 장애인 훈련생의 취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 유형별 특화 에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습관 1층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사, 훈련생, 수어 통역사까지 3개의 멀티 화면을 통해 강의가 이루어지며 텔레코일 존까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실습관 2층의 발달장애인 특화 훈련실에서는 제조기술, 스마트 사무행정, 서비스 산업 등 발달장애인 전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관 1층 직업상담팀에서는 훈련생이 입학하기 전에 학습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성과 진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훈련생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훈련생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실과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생의 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다목적 강당과 체력 단련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친화적으로 구성된 쾌적한 생활관은 재충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곳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희 이렇게 전국 6개의 이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훈련센터 부분입니다. 맞춤훈련센터는 이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숙은 제공되지 않는데 기업체 측면에서 어떤 직무를 이제 훈련을 해서 채용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맞춤훈련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훈련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을 구축해 있고요. 모의 훈련을 통한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얼 세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현업 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식 운영으로 실무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고요. 현업 실무자가 직업 훈련 참여해서 생생한 현장 기술을 전달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체에서는 즉시 현업에 투입이 가능한 장애 인재 확보를 통해서 면접 시에 훈련센터와 기업체가 함께 면접을 봐서요.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이제 맞춤 훈련을 시켜서 현장까지 바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측면에서는 구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런 맞춤 훈련이 떴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셔서 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바로 직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목표 직무에 딱 맞춘 훈련으로 실무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또 배우고 이러느라고 너무 애쓰실 필요 없이 교육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요. 취업 준비와 역량 개발 및 취업 후 적응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맞춤 훈련은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 맞춤 훈련을 통해서 장애 인재를 이렇게 모셔가고 계십니다. 많이 하는 과목으로는 뭐 바리스타라든지 반도체 공정, 소프트웨어 개발, 웹툰 편집, IT 기술 지원, 디지털 마케팅, 공공기관 컨소시엄형 훈련이라든지 또 여러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 SDS 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핵심 역량을 교육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충무로에 맞춤훈련센터가 있고요. 서울지역본부와 바로 인접해서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할 때 조금 맞춤훈련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주, 창원, 제주 이렇게 4개소 운영 중입니다. 서울 맞춤훈련은 2014년에 개원되었고요. 100명 캐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제주 맞춤훈련센터가 50명 캐파로 개원이 되었고 전주 맞춤훈련센터는 2018년도, 창원 맞춤훈련센터 2017년도에 각 50명 규모로 개원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체 수요가 강화되기 때문에 디지털 훈련센터를 저희가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IT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맞춤 훈련을 통해서 IT 분야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서 IT 기업 분야의 취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후에도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직자 IT 보수 교육을 통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직무 능력 향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 여러분들은 IT 접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디지털 훈련센터에도 많이 훈련을 받으셔서 좋은 연관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직종으로는 자바 웹 개발 전문가 분야가 있고요. 게임 프로그래머 부분이 있고요. 프론트엔드 개발 전문가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전문가, 디자인 경영 사무,
동영상, SNS 마케팅 등 다양한 직종이 있고요. 또 그때그때 디지털 직무를 하는 그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변환이 돼서 다양한 관련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센터는 지금 6군데가 있는데 판교 디지털 훈련센터가 2019년에 개원해서 연간 120명 훈련을 하고 있고요.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는 2021년도, 광주 디지털 훈련센터는 2022년도, 인천 디지털 훈련센터는 2023년도, 천안 아산 디지털 훈련센터 2023년도, 대구 직능원 부서령 디지털 훈련센터 2023년도에 개원했고요. 현재 일산에 부서령 디지털 훈련센터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지금 새 정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취업함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풀고 더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훈련센터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척수장애인과 큰 연관성은 없지만 그 발달장애인이 어떤 추상적 사고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하는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훈련센터를 전국에 19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의 특징은 직접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체험훈련관에서 직무훈련을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9개소가 있고 가까운 도심지에 위치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훈련 부분입니다. 최근 교원 분야 아주 심각하게 장애인 교원이 이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분야라든지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해서 사이버로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교원으로 진출하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으로 진출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 분야로 진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특별 사이버 훈련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제약 없이 자택에서도 공무원 임용 시험 대비라든지 뭐 교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과정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훈련 전문 사이트와 연계해서 정부 공공부문 콘텐츠 및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능 과정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ITQ, 워드 프로세서 자격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 공무원 시험 검정고시 이런 부분도 사이버로 참여해서 직업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직업생활 과정에서는 보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면접 준비, 슬기로운 금융생활,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 등의 교육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직 정보라든지 신청 기간에는 7에서 9급 공무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사나 공단 채용도 상당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연중 수시 구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공 부분 직업 훈련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는데요. 민간이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 훈련은 그럼 참여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다양한 훈련에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공공훈련기관이나 폴리텍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요. 장애인은 있는 가르치시는 학과의 훈련 교사에게도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서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훈련기관의 경우 장애인 전용반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훈련 기간에도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 수당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육기관까지 이동을 하신다거나 시간 맞춰서 다니는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은 다양한 공공, 민간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진행 절차를 보면은요. 이제 맨 처음에 그 지원 자격은 15세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되고요. 훈련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훈련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교재 및 실습 재료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사후관리 서비스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훈련 기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훈련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반기에 이렇게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하지 못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훈련 기간이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취업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는 그 장애 예술 분야 일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도 5월 20일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이제 발효되고 나서 장애예술인들의 어떤 문화활동이나 직업생활 진출이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척수장애인이 진출한 사례를 조금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요. 민간 부분에 이제 대구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커스프에서는 그림 분야 장애인 채용이 있었는데요. 척수 장애인 분들도 한 4분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 4명 해서 처음에 8명이 채용되었다가 2023년 1명이 추가돼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재택에서 그림을 그려서 재택근무고 직무 미술 분야 직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 어떤 예술 활동을 잘 영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체육 분야에도 척수장애인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신데요. 공단과 이제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2015년도에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육 분야 인재를 기업과 이렇게 연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양궁 부분, 그다음에 대구 도시공사에서는 배드민턴 부분을 공공기관에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공기업 최초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구시 행복서비스원에서는 2022년도에 그 협약을 통해서 탁구, 배드민턴, 사격, 육상 등 4개 종목에 8명을 채용한 바가 있고 또 민간 부분 SL 주식회사에서는 척수장애인을 중심으로 SL 비추리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해서 총 28명의 선수로 구성된 스포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L 주식회사는 경산시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4,325명의 이제 큰 회사인데요. 2019년도에 법인 통합과 상시 근로자 급증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의 일환으로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해서 탁구, 배드민턴, 육상, 수영 종목으로 체육 선수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또 좋은 고용 모델로 발전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또한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는 조정, 탁구, 컬링 세 종목의 5명을 이렇게 채용했고요. 체육 분야에 있어서 척수장애인 분들이 운동선수로 하시면서 기업체에 연계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2023년도에 휠체어 배드민턴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최초로 어떤 실업팀을 만들어서 지금 유수영 선수 등 4명의 선수분들이 정말 세계 대회도 나가면서 열렬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응원을 하면서 되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또 국위 선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밖에 달린 성악가 이남현님을 비롯해서 많은 척수 장애인분들, 이남현이라든지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어떤 성악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사회에 전달하고 계시고요. 많은 인식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악이 있는 강연이라든지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척수 장애인분들이 재능을 발현하고 일자리까지 창출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술 분야에는 서양화가 김영희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부족화가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또 척수 장애인분들이 미술 부분에 또 많은 관심과 재능을 나타내서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기업체에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유튜버 위라클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척수 장애인분들이 또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나누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장애인의 척수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통해서 이제 기량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타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지방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 그리고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방대회에 참여하면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9월 16일부터 강원도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1,200만 원의 상금이 있고 은메달은 800만 원, 동메달은 400만 원의 상금이 있고 1, 3위 입상자는 국제대회 선발전을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다양한 종목에서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에 가셔도 또 기능대회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기량을 좀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국대회 입상자는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를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81년도 제1회 일본 대회를 기점으로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대회에서도 저희 또 한국이 또 종합 1위를 했는데 계속 한국 장애인은 우리 장애인들의 기능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메달은 상금도 되게 크고 기능 장려금도 지급되고 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능 대회 준비를 하셔서 국위 선양도 하고 본인의 기능도 향상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게 접근을 해봤지만 척수장애인이 무슨 직종을 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적합 직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능을 익히고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척수 장애인 여러분들이 종사하시고 있는 직업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척수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과거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또한 여러 가지 기관의 기관장님들 뭐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업을 해서 표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많은 장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져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체육, 무용, 유튜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척수 장애인 여러분들이 본인의 장점과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직업적인 적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조건을 잘 맞추어서 직업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직업
관련해서 꿈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IT 분야의 발달은 척수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한계를 더 돈독하게 극복해 줄 어떤 분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척수장애는 지체장애 영역에서 유형 분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장애 특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서비스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직업 분야 접근에 있어서는 척수장애 발생 후 공단 서비스를 소개해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등 어떤 척수장애인 협회와 공단 간의 체계적 서비스 접근 루트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를 잊기 전에는 또 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공공 직업 훈련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초기에 또 척수 장애를 이제 입으신 경우에 어떤 신체적 재활도 필요하지만 직업적 재활 부분에서 좀 협업을 많이 해서 이런 도와주는 인프라가 많이 있고 국가에서도 도와준다는 것을 인지하면 안정적으로 직업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또한 확충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취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과거에는 문턱이 높았으나 이제 숫자적으로 많은 기관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어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 기관을 찾아서 훈련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개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 관리 및 직업 유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간극이 있을 수 있지만 협회와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업을 찾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노하우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까지 척수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향한 도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